안녕하세요. 행복한 백수입니다. 오늘 사무실을 좀 옮겼어요. 그래서 저쪽에 강의장도 만들어 놓고, 아직 세팅이 좀 덜 끝나가지고, 여기 일단은 뒤에다가 파티션 치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조만간 조금 더 다른 배경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 허제 이후의 관전 포인트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제가 뭐 어떤 이후의 모든 상황을 다 전망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토호제가 나오고 나서 특히 좀 광역으로 나왔잖아요. 강남 3구와 용산구까지 나왔으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흐름이 나오겠다 단기적으로는. 예. 그렇지만 우리가 또 집중해 봐야 될 포인트는 너무 단기적인 게 아니라 또 장기적인 포인트를 봐야 되니까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되겠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카페에서 먼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을 찍기 전에 카페에서 분양권 투자의 모든 것이라고 분양권 투자 관련 특강이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포포레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아가지고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용을 훨씬 더 보강해가지고 두 번째 특강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 강추하니까요. 예, 관심 있는 분들 꼭 카페에 오셔가지고 특강을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 일단 오늘 주제는 토어제 이후의 관점 포인트입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냥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곰곰이 앉아서 잠깐 생각해보고 한 5가지 정도 사항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거를 순서대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24일 이전까지는 어떻게 되죠? 거래량이 확 늘어나겠죠. 예. 그러면 매도도 꼭 팔아야 되실 분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내 물건은 너무 큰 물건이라 실수요자분들이 실거주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물건이야. 아니면 내 물건은 너무 엄청 작은 물건이라서 이거에 뭐 가족들이 있는 분들께서 실거주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물건이야. 이렇다라고 하면 그러니 아주 작거나 아주 크거나 이런 사이에 있는 물건들은 실거주가 가능하니까 토어제가 되더라도 이쪽은 거래가 되지만 여기는 작거나 크거나 이런 물건은 실질적으로 거주하기 좋지가 않다 보니까 실거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정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매도자가 꼭 팔아야 된다고 하면 양보를 하겠죠. 예. 어떻게? 가격을 낮추든지 해가지고 매수자를 찾겠죠. 며칠 사이에 23일까지. 또 하나, 뭐 예를 들어 법인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종부세를 어떻게든 내기 싫다. 나는 종부세를 내기 싫었는데 이거 지금 이제 임차인이 아직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분위기가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집도 안 보고 사는 경우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토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집이 집도 안 보고 살 만큼 그런 좋은 물건은 아닌데 어떡하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이게 사정이 있는 물건으로 매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법인 종부세 같은 경우 굉장히 세게 나오니까.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분들이 24일 이전에 매가를 낮추는 물건들이 있을 거고 중심부에서 이제 그 토호제 대상 지역에서 매수자는 이 시기 안에 어떻게든 갭 투자로 사야 되니까 내가 실거주하는 형편은 절대 안 되고 그럼 토호제 그 허가를 못 받으니까 특히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어떻게든 이걸 사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내 집을 꼭 팔아야 되죠. 내 집을 먼저 선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서 이 24일 전에 이거 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그럼 이쪽 그러니까 이 중심부 쪽 가격도 양보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주변부도 이쪽 주변부도 내가 이걸 급매로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꼭 그 어떤 급매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운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 주변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가격 자체가 그동안 양보가 안 됐었는데 양보가 된다는 건 뭐예요? 거래성 이게 조금 글이 약간 깨지는데 죄송해요. 양보가 된다는 거는 거래 성사죠. 예, 성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일 이전에 지역을 불문하고 대단히 많은 거래가 일어날 것이다. 예. 안 그래도 3월 달에 어떤 그 통계치로 보면 거래량이 상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3월 달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게 24일 이후에는 다소간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예, 다소간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일단은 내 집을 팔았던 사람들은 바로 집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으니까 14일 이후에는 다소간 거래량의 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또 대체 투자처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실거주성이 좋은 물건들이 이제 서서히 다시 거래가 살아나기 시작하겠죠. 예. 거래량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자, 그러면 24일 이후로 놓고 보면, 일단은 갭이 안 되잖아요. 이게 가장 크잖아요. 갭이 안 된다. 갭 투자가 안 된다는 거지. 또 뭐가 안 돼요? 아파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갭 투자이면서도 아파트가 아닌 뭐 강남 3구 안에 있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지라든지 뭐 방배 15 같은 데가 있겠죠. 예. 방배 15 같은데 아니면 입주권이 지금 입주권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이 나올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기존에는 다 재건축 그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가 된 사례가 많아가지고 지금 멸실된 입주권을 토지거래 허가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수요가 몰릴 것 같다는 거지. 예. 이거는 어떤 그 규제 지역 안에서 뭐 이제 또 뭐 빌라가 있는 뭐 한남 2구역 같은 경우 이런 데도 있겠죠. 예. 용산구니까. 예. 한남 2, 한남 뭐 뉴타운 꼭 2가 아니라도 예.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 다 되겠죠. 예.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떤 이 중심부를 벗어나는 풍선 효과가 나오겠죠. 이거는 이 안에서 그 상품의 특성이 다른 어떤 약간 틈새를 이용하는 그런 성격이고, 아, 이것도 있겠다. 풍선 효과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경매가 있으니까, 예. 중심부에 좋은 아파트들, 특히 강남구 경매가 조금 뜨거워지겠네요. 많이 뜨거워지겠네요. 예. 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지금 다시 돌아와서 이 중심부 안에서 벌어지는 사항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뭐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경매. 그럼 중심부 바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도 어떤 상품성이 좋고 또 갭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들이 각광을 받겠죠. 그리고 최대한 이 중심부에 가까운 거, 딱 붙어 있는 거. 뭐 강동구 같으면 뭐 둔천주공, 예. 아, 죄송해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예. 마포구나 성동구 이런 쪽으로 어떻게 해요? 수요가 상당히 분산되면서 몰리겠죠. 거기서 굉장히 실거주랑 관계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몰리겠죠. 만약에 그쪽 지역으로 만약에 규제 지역, 조정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마성강이 있으면 이쪽이 주로 그 다음 타자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뭐 경기도의 과천도 뭐 해당 사항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물건들은 어떻게 해요? 규제 지역 전에 계약만 하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한 번 뭐예요?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어떤 규제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풍선 효과는 아까 그 중심부 안에서 효과와 그 중심부 이렇게 주변에 딱 붙어 있는 쪽에 상품성 좋은 쪽으로 풍선 효과가 나올 것이고 아예 뭐 조금 예전부터 이렇게 선택을 잘 받았지만 이제 재개발이죠. 재개발인데 뭐 노량진이라든지 흑석이라든지 이제 어떤 중심부의 어떤 투자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입주권이나 이런 걸 꼭 사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투자금도 좀 부족하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재개발 예, 여기서 멸실이 된 곳도 있고 아니면 뭐 부가연도 있을 것이고 뭐 많이들 있잖아요. 예. 뭐 특히 성수 같은 경우는 아직 빌라 같은 경우 임대 사업자로 할 수 있으니까 임대 사업자로 할 수 있으니까 성수도 굉장히 유망한 이제 물론 계속 잘 여기가 좋은 분위기였지만 조금 더 분위기가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성수 빌라 매물이 씨가 말랐는데 다 뭐 20억대까지 올라가고 그랬는데 기존에는 뭐 아파트 매물이라도 실거주 한다라고 하면 조금 뭐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는데 그나마 평당가로 치면
빌라 물건이 조금 더 이렇게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성수 쪽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거를 들어가 살진 않고 임대사업자, 아니면 뭐 들어가 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성수 빌라에서. 그래서 규제 지역이 어디로 확대가 됐나? 결국은 재개발로 온다. 예, 재개발로 온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풍선 효과의 어떤 큰 맥락에서 중심지 안에서도 어떤 이런 개발성 있는 뭐 입주권 아니면 그 재건축, 그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쪽, 예. 자, 그러고 만약에 뭐가 있을까? 뭐 분양권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예. 분양권도 지금 뭐 전매 가능한 분양권이 많진 않지만, 예. 마자힐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그나마 뭐 행당 7이라든지 이런 데 분양권도 전매가 풀리게 되면 상당히 예비적인 차원에서 이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근데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틀에서는 이 재개발 쪽에 관심이 좀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다들 이렇게 중심부가 뭔가 규제를 받아가지고 너 갭 투자 하지 마. 그러면 알았어. 나 옆에 이렇게 그럼 주변부 살게. 이렇게 말을 들을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저는 뭐 일부는 그런 상황도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지금은 6개월을 시한을 걸었잖아요. 근데 6개월 안에 뭐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뭐 별의별 아파트 다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조건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다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억울한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예, 집이 안 그래도 팔리지도 않는데 아무리 강남 3구라 할지라도 그런 여론들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6개월을 또 12개월로 늘린다? 아, 이게 참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치인 거죠. 예, 이렇게 하면 상당히 뭐 후폭풍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 그러면 6개월 있다가 연장이 안 돼. 아니면 그 범위가 축소돼. 뭐 이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걸 나만 생각하겠어요? 다른 어떤 수요자들도 생각을 하겠죠.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중심부를 안 사고 이쪽 주변 그 약간 풍선 효과 누리는 지역을 살 것인가?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면 맞는데 아니야. 이거 6개월 후에 거래가 가능하다면 나 그냥 기다리겠어. 6개월 후에 거래가 가능하면 나 기다리겠어. 대기 수요가 생길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예. 대기 수요가 상당히 생길 가능성이 높다. 예. 자,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효과가 있냐?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심부가 이렇게 끝까지 막 한없이 오르는 이런 상황을 여기서 이렇게 좀 조정시켜주고 이렇게 더 사이클을 길게 가져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적절한 규제는 사이클을 길게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예. 왜냐하면 매가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쭉쭉쭉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는데 요 정도 기울기로 가다 보면 전세가가 이렇게 쭉 차 올라가지고 전세가율이 낮아져서 사이클이 끝나는 그 시간을 최대한 늘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규제, 뭐 이를테면 아예 뭐 투기과열지역 대출을 아예 못 받아,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그 과거처럼 조금 데미지를 입을 수 있겠지만 엄청 그 데미지를 많이 입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어떤 이런 조치는 이렇게 완전히 급등하는 상황을 약간만 눌러주는, 조금만 식혀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낫다. 예. 장기적인 사이클로 보면 오히려 더 낫다. 예. 나쁠 게 없다. 예. 특히 중심부 쪽을 소유하신 입장에서 보면 나쁠 게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뭐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간단하게 토어제가 나왔으니까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보면 되는지, 그리고 24일 이전에 뭔가 액션을 꼭 하셔야 될 분들은 정말 과감하게 빨리 액션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